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딱 2달 만에 초스피드로 이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한 시댁의 민낯을 보고 제 앞으로의 인생이 불행하겠다 싶어 이혼을 선택했어요.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과 헤어진 전 남편 놈에게 쓴 돈들, 비용적인 면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나는 일이 많기도 하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이혼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함에도 결혼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초스피드로 이혼을 선택했는지 들어보시고 아울러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저의 사연을 본보기 삼아 결혼하고 나서 절대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지 마시길 조언드립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는 독립해서 사는 중이에요. 결혼도 급했고 이혼도 급했다지만 이혼 후에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참 면목이 없기도 하고 부모님 얼굴 보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엄마는 자꾸 제가 이혼한 걸 본인 탓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이혼에 전혀 지분이 없음에도 자식 일이다 보니 자꾸 자책을 하시는 거죠. 아휴,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계속 결혼을 재촉만 안 했어도 네가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했을 텐데. 요즘 세상에 결혼 좀 늦는 게 무슨 대수라고 너를 그리 채근했는지 몰라. 엄마가 딸내미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 엄마, 어차피 결혼은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인생을 망치긴 누가 인생을 망쳐요? 나 오히려 빨리 이혼해서 인생 망칠 뻔한 거 겨우 빠져나온 건데? 자꾸 자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이혼해서 누가 지금 더 안달복달인지 봐봐. 나는 아니잖아.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그놈의 경우 없는 집안이라니까? 그러니까 재빨리 도망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니까요? 결혼이고 뭐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 조언, 엄마는 이제 어줍잖게 하는 일 없을 거야. 말은 그리 했지만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얼른 속상한 마음 아물게 하려면 제가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저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고 남편도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고 솔직히 남자로서 저보다 경제력도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 월급은 저도 빤히 아는지라 능력 있는 내가 더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뻔뻔한 데다 거지근성까지 있는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시가 식구들의 실체를 못 알아본 저를 탓해야 하겠죠. 원래 저는 결혼을 그다지 고민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솔직히 제 또래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저는 주얼리 관련 사업을 하는데 꽤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다가 이혼하고 나서 대학가의 오프라인 샵도 조금 무리해서 오픈했어요. 다행히 너무 매출이 잘 나와서 그때 빌렸던 대출도 차질 없이 잘 갚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성공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20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원래 그리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경제적인 자유를 인생 최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했고 우리 집안을 일으킨 딸입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애에 관심 없는 딸을 걱정하셨나 봅니다. 저에게 결혼을 물어보면 저는 늘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우리 수연이는 어째 남자는 관심이 없니?
엄마랑 아빠는 수연이 시집 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인데. 재촉하기 싫다만 그래도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30 넘어가면 나이 먹는 거 시간 문제야. 어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예 없는 거니? 엄마, 결혼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문제는 사람이 어떠냐 하는 거지. 급하다고 빨리 하면 탈나는 거 몰라?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근데 탈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사람은 만나봐야 할 거 아니니. 저는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시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만나는 남자도 없었거니와 결혼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나이 먹는 딸을 하도 걱정하시는 듯해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친 거죠. 그랬던 제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데 불과 1년 반도 채 안 걸리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거나 뭐에 쉬어도 단단히 쉬었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아마 은근히 순정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척 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병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지만 저는 32 때까지 연애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대 중반 무려 3년이 넘게 연애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연애를 하면 결혼도 당연히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했던 그 남자가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비전이 없는 여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도권 소재, 그저 그런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한 데다 그때는 한창 일 배운다고 월급도 적게 주는 주얼리 업체에서 디자인 일을 했었거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하는 제가 배우자로서 불안하다나요? 자기는 집안을 일으켜야 하고 장남이라 책임감이 있어서 여자도 마냥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사귄 사람과는 허무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었네요. 20대 했던 순수한 사랑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남자를 다시는 믿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연애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도록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다는 그 사람의 말이 늘 상처로 남았는지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 다녔던 회사를 나와 저만의 사업체를 창업하고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제 뼈를 갈아 넣어가며 노력했던 시간을 말하자면 정말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하지만 치열하게 살던 제가 연애에 눈 돌릴 시간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람은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하필 이제 막 안정된 업체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할 시기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굳이 소개를 통해 만난 건 아니고 일 때문에 여러 번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단골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할 회사와 자주 미팅을 했는데 그 회사 팀장님이 저랑 오래 거래를 하며 친분이 있었어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저랑 종종 미팅이 있었고요. 그런데 혹여 제가 회사 대표라고 하면 어린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밝히지 않고 업체 직원이라고 말해서 그분은 제가 사장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분이 데리고 나온 담당 직원이 저와 눈이 맞은 전 남편입니다. 몇 번 만날 때는 그다지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만나면서 은근히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걸 자주 느끼긴 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정말 깍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싱글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었는지 업무로 볼 일이 없을 때에도 종종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의 시작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에게 저도 마음이 있었는데 내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었던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큰 키에 듬직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소한 모습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 사람 집은 뭐 평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관리 일 하시고 어머니는 원래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다가 몸이 힘들어서 지금은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만 해도 26으로 어렸어요. 예비 남편은 장남이었고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내심 좋았고 저 역시 굳이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 두 사람은 밀당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사람은 조건 따지는 여자였으면 장가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알뜰하게 모아놓은 걸 그 사람은 신기해했어요. 어쩌다 보니 그때까지 제가 남편 회사 거래처인 주얼리 브랜드 사장이라는 걸 밝히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사업하는 사장이라 해도 월급쟁이처럼 월 매출 나는 거 정산해서 월급 받듯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했고요. 대신 제가 집이 있다는 것과 현금 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오픈했습니다. 나는 아직 집도 없고 버는 돈도 겨우 저축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네 또래 여자들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집 사는 거 쉽지 않거든. 내 대학 친구들만 봐도 그래. 대부분 남자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지.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한 애들은 거의 없거든. 나 어디 가서 진짜 능력 있는 마누라 얻었다고 자랑할 만하네. 직장 다니면서 대체 재테크를 어찌 한 거야? 나 좀 알려주라.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은 거지. 누가 들으면 재벌딸이랑 결혼하는 줄 알겠다. 물론 돈 버는 거 쉽지는 않았어. 아무튼 나같이 남자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능력 있는 여자 없다. 와이프 잘 얻는 줄 알아. 내 입으로 하는 자화자찬에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더 떠받들어 주더라고요. 남편 집에서는 장남이니만큼 아들 결혼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겁니다. 당연히 며느리 욕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만나는 걸 아시고 나서 연상임에도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다고 했지만 어디 시부모님이 며느리 빨리 보고 싶은 이유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제 짐작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아들보다는 경제력이 있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 빨리 장가 가라고 얼마나 성화인지 몰라. 수연이 너 나이도 있는데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있나? 내가 모자라는 건 결혼해서 너한테 잘하는 걸로 다 갚을 테니까 우리 결혼 서두르는 게 어때? 나보다는 수연이 네가 능력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굳이 뭘 바라지도 않으시더라. 나랑 빨리 결혼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이렇게 후다닥 결혼한다고? 한 번 결혼하는 거지만 급하게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정호 씨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지 않잖아. 일단 결혼하면 다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지금 결혼하나 1년 후에 결혼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혹시 내가 너무 능력 없어서 싫다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서로 좀 더 알고 결혼하면 시행착오도 없을 테니 하는 말이지. 너는 나한테 정말 다 솔직한 사람 맞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미안한 건 너만큼은 돈이 없다는 거 그거 딱 하나야. 저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사귀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예비 시댁의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이 못 살아서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제가 그 집안 사정을 거의 모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자기 집의 경제적인 부분을 어떤 것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면 아마 다들 경제적인 부분은 예비 부부라면 당연히 상의하실 거예요. 양가에서 보태줄 수 있는 돈이라든가 각자가 모은 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물론 자기가 얼마를 모았고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알려줬죠. 창피하지만 그 사람이 모은 돈은 저에 비하면 솔직히 돈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합니다. 제가 이미 사놓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혼살림은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우연찮게 알고 나서 결혼하자며 재촉하는 강도가 세지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 예비 남편 말만 믿고 간과한 것 같아요. 예비 시댁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왜 집에 가서 사는 모습 보면 대충 그 집에 어찌 사는지 규모가 나오잖아요.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했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이고 30평대에 사는 중산층 정도로 보였습니다. 살림살이 보니 어머니가 깔끔한 성격인 듯 보였고요. 저한테도 처음에 잘해주셨어요. 흔히들 말하는 시댁갑질이라고 하나요? 일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려워하셨달까요? 아마 아들이 우리 집 다녀갔으니 제법 잘 산다는 건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아가씨보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결혼 결심을 해주니 우리로서는 고맙지. 사실 대단하게 해주는 게 없으니 뭐라 할 말이 없어. 나는 너무 능력 있는 며느리를 들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어려운걸? 혹시 아가씨 집안에서 우리 아들 볼 것 없다고 반대하시지는 않고? 어머니, 반대라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잘생기고 싹싹한 사위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너무 좋아하시는걸요? 그래도 원래 남자가 집도 해가고 더 많이 해가야 하는 법인데 그러질 못해 미안하구나. 참 듣던 대로 야무진 성격인가 봐.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으면 벌써 집도 다 사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 약속하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적어도 시부모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을 거다.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가 가족끼리 우애가 굉장히 좋은 편이야. 너는 우리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아마 마음 편히 결혼 생활할 수 있을 거다. 네, 어머니,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 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결혼 준비하며 딱히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결혼 전에 경제적인 부분은 조율을 했고 남편 용돈에서 시댁의 생활비를 매달 얼마간 지원해야 하는 것도 저는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사위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딸 가진 부모님이 아무렴 아무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제나 저제나 결혼을 바라셨던 분들이지만 막상 사위를 보고 걱정을 한가득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너무 퍼주는 결혼 아닌가 하시면서요. 하지만 예비사위 보고 나서 마음에 드셨는지 엄마가 딱 하나 물으시더라고요. 수연이 너 결혼할 사람 다른 조건이나 배경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그럼 조건 보고 결혼한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래. 김서방이 가만 보니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결혼하면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말 빈말이라도 나는 듣기 좋더구나. 어쨌든 네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는 마음 내려놓고 결혼시켜줄게.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모자란 건 엄마랑 아빠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마음 놓아도 된다. 지금 너보다야 못하다고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거든.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 말이야. 아빠 완전 빈손이었던 거 알지? 그래도 한평생 네 아빠가 엄마한테 참 잘했잖니. 부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안 하면 이제는 내 인생에 연애 기회도 오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감수하기로 하고 결혼을 결심했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면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시댁분들이나 양쪽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고 결혼 허락도 순조롭게 받으며 저는 그렇게 끝까지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현실과 생각과의 괴리가 크더라고요. 막상 각오는 했으면서도 시댁에서 너무 후려치기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예물도 평생 한 번인데 반지만큼은 좋은 걸로 하고 싶었건만 백화점에서 디자인 보고 나서 귀금속 상가로 저를 데려가 디자인 카피한 걸로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다이아도 아니었고요. 달랑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로 끝내시더라고요. 해주는 것도 없는데 며느리에게 예단 안 바라신다길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친정엄마가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한다셔서 돈 1,000만 원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꾸민비 한 푼도 안 주셨고요. 제가 얻어놓은 신혼집에 혼수는 예비 남편이 드리는데 같이 가셔서는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다 2세트씩 사서 당신 집에도 들여놓으시는 거 보고 황당했지만 예비 남편 돈으로 사는 거라 참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속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수를 부담하는 돈을 그렇게나 아까워하셨어요. 본인 필요한 거 살 때는 최고급으로 2세트씩 사서 들이시던 양반이 가구며 TV며 보러 다닐 때는 싼 것만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신혼살림은 제가 원하는 걸 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어찌 아셨는지 나중에 저에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예! 신혼살림으로 이렇게 비싼 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나중에 애 낳고 기르면서 다 망가져. 10년도 안 돼서 다 바꿔야 하는 게 살림이다. 적당히 싼 거 사서 막 쓰다가 넓은 집으로 가면서 한두 개씩 바꾸면 되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거 없이 돈을 써대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한테는 푼돈 같아서 웃음나 보구나? 어머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모르세요? 저는 기왕 사는 거 처음에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고 싶어요. 제가 쓸 살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당연히 무리해서 사도 되죠. 어차피 제가 집도 해온 마당에 이 정도 돈 아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그래 뭐 정 그렇다면 사는 김에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도 몇 개 더 사다오. 우리 아들 번 돈으로 사는 거니 그건 불만 없지? 아예 자기 것도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들 장가 가면서 본인 살림 바꾸겠다는 시어머니 혹시 보셨나요? 솔직히 이건 친정엄마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시고 보잘것없는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결혼 준비하면서 자꾸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어머니는 도대체 혼인신고를 왜 미리 하라고 하는지. 어머니 말로는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둘이 통장을 합치랍니다. 어차피 부부 되면 이제 공동경제라면서 월급도 같이 관리하고 신혼부부 특공이니 뭐니 미리부터 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결혼하면 아마도 우리 부부는 생활비 내면서 각자 관리하게 될 것 같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살짝 당황하시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면 아들이랑 저랑 무조건 공동으로 돈 관리를 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돈을 더 버는 쪽이 경제 관리를 하는 게 어떠니? 원래 부부 사이에 따로 관리하면 돈이 안 모이는 법이야. 뭐든 하나로 합쳐야 일이 되지.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월급이 많을 테니 남자가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라. 너도 애 낳으면 직장을 계속 다니지도 못할 거 아니냐. 멀리 내다보고 결정해야지. 어머니 말에 내가 어머니 아들보다 돈은 더 많이 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매는 걸 꾹 참았네요.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계속 그 후에도 우리 둘이 같이 벌면 돈 1,000만 원은 되는지 생활비를 더 올려줄 수는 없는지 은근히 물어보시길래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할 때요? 다른 우여곡절 많았지만 제일 황당했던 건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어머니가 전부 챙겨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만 해도 1,000만 원 돈이 넘는 걸로 알아요. 부모님이 가져가신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축의금으로 우리 둘 제대로 된 예물을 장만하자고 얘기를 나누었던 터라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살면서 자기 지인들에게 갚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몽땅 가져가시다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서 당연히 내가 그동안 뿌린 돈 수금하는 거야. 내가 비록 너희 결혼할 때 딱히 큰 돈 해준 건 없다만 그래도 아들 너한테 주면서 이 정도는 챙겨도 된다고 본다. 안 그러니? 너는 2살이나 어린 신랑 얻어서 평생 부리고 살 거 아니냐? 나는 아들 키우면서 들어간 돈은 전부 뽑지도 못하고 너한테 줬어. 그러니 이건 불만 갖지 말어라. 솔직히 저 그때 표정 관리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되게 잘 키운 아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기분 나빴던 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엄마와 제 눈치를 보더니만 아유 엄마 그 돈을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엄마 드려야죠. 그렇지 여보? 우리 엄마 말대로 나 당신한테 앞으로 충성하면서 살 텐데 이 정도는 해드려도 된다고 봐. 어?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싫었던 저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삶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한 우애 있는 가족. 저는 그 의미가 뭔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에 일주일이 멀다고 들이닥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업하는 며느리 돈 잘 버는 덕 좀 보자면서 주말에 마트며 백화점이며 가자고 해놓고 매번 제가 계산하게 하는 건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뭔 놈의 가족 회의니 모임은 그리도 많은지. 주말에 쉬어야 하는 저는 시댁에 불려다니느라 피곤해서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은 거의 제 개인적인 일은 아예 못하고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혼인신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참! 너희 혼인신고는 했니? 그 말에 짜증낼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나 남편이나 평일에 일을 하는데 시간 내서 동사무소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아니요, 어머니. 이제 곧 해야죠. 저도 바쁘고 신랑도 바쁘고 해서요. 같이 날 잡고 휴가를 한번 내야 할 듯 싶어요. 아직도 혼인신고를 안 했단 말이니? 내가 결혼 전부터 어차피 결혼할 거 미리 해놓으라니까. 신혼부부 혜택을 얼마나 많은데 혼인신고부터 빨리 하지 않고 뭐해? 알았어요, 엄마. 내가 시간 못 내기도 했고 이 사람도 바빠서 그랬어요. 조만간 할 거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원래 종이 한 장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야. 책임감을 가지려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지금은 무늬만 부부나 다름없잖아. 더 늦추지 말고 혼인신고부터 얼른 하도록 해.
그 상태로 있으면 작은 일로 싸우고도 쉽게 갈라설 수도 있는 거다. 시어머니가 하도 채근을 하시길래 저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진정한 부부가 됐다며 저녁도 근사한 곳에서 먹었네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됐으니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우리 부부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저에게 유난히 지극정성의 눈치를 보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 하나 하겠다며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무조건 알겠다고 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해. 내가 미리 부탁할게. 내 말 들어줄 수 있지?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라는 거야. 혹시 당신한테 미리 무슨 얘기를 하신 거야? 어?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아휴,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자꾸 당신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니까 혹시 고부 갈등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냥 미리 말해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뭐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하시는 잔소리를 하셨어요. 돈 아껴 쓰고 월급 잘 모아라. 아들이 벌어오는 돈 허투루 쓰지 마라 등등 계속 본인 할 말을 하셨죠. 그러더니만 혼인신고를 언급하시면서 혼인신고 드디어 했다고 했지? 이제 너도 완전히 우리 집 식구가 된 거네. 어머니는 우리 집 식구가 됐다며 축하한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혼인신고가 뭐라고 그 집 식구 운운하시는지 우스웠지만 어머니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으니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혼인신고해서 축하하려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어머니는 저에게 식구로서의 도리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금전적인 도리를요. 이제 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집 며느리자 한 식구가 된 거다. 이래서 서류 한 장이 무섭다는 거지. 아무튼 내가 오늘 너희 부부 부른 건 기니 할 말이 있어서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당부를 하시려나 했는데 어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돌직구를 날리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이 말아마. 우리가 실은 빚이 있어. 이 집 말이야. 3년 전에 이사 오면서 대출을 좀 받았거든. 근데 집값이 오를 때 네 시아버지가 후순위로 비싼 이자로 대출을 좀 더 받았어. 한 2억 정도? 근데 세상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집값도 떨어질 줄 예상이나 했겠니? 이자 갚느라 네 아버지 월급이 다 들어가니 우리가 너무 힘들지 뭐야. 니들이 주는 생활비료는 반찬값도 못한다.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같이 빚을 갚았으면 한다. 내가 전에 말했지? 원래 부부는 월급 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랑 네 월급 전부 같이 내가 받아서 관리할 계획이니까 네 월급 전부 다음 달부터 나한테 보내렴? 물론 생활비도 내가 배분해주마. 갑자기 제 월급을 다 달라며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돈을 모아 빚을 같이 갚아야 한다면서요. 무슨 개소리인지.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 놈은 헛기침만 하면서 저의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어머니와 미리 얘기가 된 것 같았죠. 어머니, 두 분 빚은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이제 막 결혼한 아들내외에게 그런 짐을 주시나요? 엄연히 부부는 각자 버는 돈 각자 관리할 권리가 있고요. 제가 이 집 식구 됐다고 해서 어머니 집 대출금을 같이 갚아야 할 의무도 없어요. 무슨 권리로 제 월급을 달라고 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저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 쓰라니요. 세상에 시어머니께 월급 갖다 바치는 며느리가 있기는 한가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며 최대한 예의 갖추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그런 며느리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두말할 거 없어. 원래 가족은 원래 네 돈 내 돈 따지는 사람들 아니야. 어려운 상황이면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평생 네 월급 달라고 하디? 빚 갚을 때까지만 달라는 거야. 그걸 싫다고 하면 너는 우리 가족 될 자격 없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혼인신고 하랬나 싶고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고 뭔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아, 우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셨죠? 네 돈 내 돈 안 따지는 가족이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그럼 제 빚도 같이 갚아주시죠? 제가 빚이 좀 있어서요. 말 안 하고 조용히 갚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어쩔까요, 어머니? 제가 월급 보낼 테니까 그 돈도 같이 갚아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대출금 찍힌 계좌를 직접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흰자위를 보이며 광분을 하시더군요. 이게 뭐라니? 뭐 3억? 너 지금 그런 대출금을 안고 우리 집으로 시집 온 거야?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내 아들 월급으로 같이 갚으려고 결혼한 거니? 아이고 세상에 3억이라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네.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도 놀랐는지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3억 대출?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3천도 아니고 3억이라니. 미쳤어? 그런 큰돈이 대체 당신한테 왜 필요한 건데? 나 지금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하다. 우리 엄마 말대로 정말 나랑 같이 갚을 생각이었던 거야? 당신 빚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어? 너 이 결혼 물러라. 나는 3억 빚 있는 여자한테 내 아들 못 줘. 사기 결혼이니까 당장 취소해. 당장 가서 혼인신고 취소해달라고 해라. 아니지. 당장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나는 너같이 빚쟁이 며느리는 내 식구로 두고 볼 생각이 없어. 혼인신고를 취소하라니요.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떡하니 박혀버렸으니 이제는 결혼 물으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 갚을 생각에 혼인신고 재촉하신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빚이 있다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어머니가 속았다고요? 아니요. 속은 건 전에요. 아들 결혼시켜서 집안 빚 갚을 생각을 하셨다뇨. 웃기지 마, 당신! 우리 어머니가 당신처럼 3억 빚을 속인 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큰 돈을 빚지고 결혼까지 했냐고? 참 간도 크다. 나야말로 황당해. 에이, 혼인신고를 괜히 해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생겼네. 내가 좋아해서 결혼 결심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 얘기에 저리 돌변하다니. 역시 남편 놈도 시댁과 한 가족이 맞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접근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당신도 결혼 무리고 싶다 이거지? 지금 확실히 말해라. 무리고 싶은 정도냐? 시간을 돌리고 싶다. 당신 어쩔 거야? 나는 그 돈 절대 같이 못 갚아. 우리 신혼집을 팔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럼 내가 당신네 집안 빚 같이 안 갚는 것도 이해하겠네? 나도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저는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꽥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 빚은 알아서 갚기나 해. 그리고 우리 아들 돈으로 네 빚 갚을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말아라. 혼인신고 물을 국리나 해. 네, 안 그래도 그럴 참이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이딴 요구 받으면서 내 시간 아까워서 어쩔 뻔했지? 당장 어머니 아들이랑 갈라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서류 뽑아서 도장 찍자. 엄마,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그냥 살림만 빼오면 되는 거잖아요. 나원 참 이래저래 골치 아프게 생겼네.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하자고 나오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가족을 빙자해 자기네 빚 갚아줄 돈 벌어올 도구를 구하고 있었나 봅니다. 좋아,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당장 갈라서자. 절대 딴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마. 당신 집이니까 뭐 내가 굳이 다른 요구할 건 없고 집은 천천히 정리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3억 빚 감추고 결혼한 거 굳이 책임은 안 물을게. 책임을 안 묻겠다니? 위자료는 굳이 안 바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들어간 돈 인생 공부했다 치고 알아서 정리하자.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낯설던지요.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남편을 만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놈의 혼인신고가 뭔지. 혼인신고는 한 번 수리하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3억 빚 있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라니 참 웃기더라고요. 오해 있는 가족이니 뭐냐 하며 혼인신고 재촉할 때는 언제고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 직후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3억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제가 속인 게 억울하다나요?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라며 사기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협의 이혼 절차 밟을 때까지 저는 조용히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사실 그 3억은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남편에게 가게 자리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오히려 말 안 한 게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이혼 조정하면서 법원에서 그 인간 만났을 때 저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제 내비 3억 같이 갚을 일은 없으니 속 시원하겠다? 그걸 말이라고 해? 아,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남자한테 사기치지 마라. 아무리 집 있고 차 있으면 뭐하냐? 월급 가지고 3억을 어찌 갚는다고. 뭐 네가 저지른 거니 잘 갖고 살아. 근데 어쩌나? 당신은 내비 3억 안 갚을지는 몰라도 내가 사업으로 버는 돈은 같이 못 누리게 됐으니 말이야. 뭐?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사업이라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사실은 내가 월급쟁이가 아니거든. 예전에 우리 소개해준 김 팀장님 말이야. 아마 모르고 계셨겠지만 내가 그 거래처 사장이야. 굳이 사장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직원인 줄 알더라. 물론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돈 3억은 오프 매장 내려고 부득이하게 대출받은 거거든. 매장 내면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당신 발로 복을 뻥 차버린 건 줄이나 알아? 그럴 리가. 당신이 그 주얼리 브랜드 사장이라고? 나는 당신이 영업이랑 디자인 다 같이 하는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믿은 걸 어쩌겠니. 암튼 나는 당신 우에 있는 가족 빚 같이 갚을 생각 없고 내 빚도 같이 갚아달라고 할 마음 없어. 이제 우리는 남남인데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만 당신이 제 발로 복 차버렸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아두라 이 말이야. 뭐? 사기 결혼? 웃기고 있네. 나야말로 당신네 가족 전부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참은 건 줄이나 알아. 결혼하면서 내가 쓴 돈 다 손해배상 청구할까? 매운맛 보기 싫으면 오늘 이후로 내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혼수는 잘 쓸게. 내가 당신한테 쓴 돈이랑 비교하면 푼돈이긴 한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신 뱉어낼 돈이 더 많을 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어. 제가 하는 말에 남편 놈은 입을 벌린 채 얼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본인이 자기 발로 복을 찾다는 걸 깨달았으니 아마 한동안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죠. 아마
이혼하라고 한 자기 엄마를 원망했을 것 같네요. 아이가 없었던 우리는 숙녀기간 한 달 만에 그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린 결혼 생활이었지만 한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2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몇 번 그 집 엄마가 전화가 온 적이 있긴 했어요. 무슨 말 들을지 뻔해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우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며 이혼 무르자고 했다는 겁니다. 결혼 무르자더니 이혼 무르자고 하고 참 웃긴 양반 아닌가요? 엄마가 화가 나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려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 전 오프라인 매장도 성공적으로 오픈했고요. 운동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선택한 것의 책임은 당연히 제가 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저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